정상으로 올라오셔서 연사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수군에서 온 연화연농장 홍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이 좀 많아요. 그 말보다 사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귀농을 하였나? 제가 서울에서 쭉 직장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직장이 제가 HP 총판에 있었습니다. 제 맡은 영역이 홈쇼핑이었는데 2001년 한참 홈쇼핑이 불타오를 때였는데 그때 LG IBM 총판에 제가 물건을 줬는데 그 총판이 고위부도로 해서 제가 그 책임을 묻고 4,600만 원이라는 빚을 얹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빚 정리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 30대에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꿨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이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2009년에 지난해 그 당시 SBS 프로그램 중에서 농비어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팀을 보게 됐고요. 거기에 굉장히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팀이 배추를 심는 장면에서 제가 봉사하러 갔다가 지금 현재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41살에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로 뻔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세 번째 직장에서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 50 넘고 60 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는 생겼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시 생활만 해봤지 시골 생활은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시골 출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그럼 내려가자. 나의 고향으로 내려가자 해서 장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이게 제 아내고요. 저희 큰딸이고 저희 작은 아들입니다. 저는 장수군 장계면에서 사과하고 오미자 농사를 짓고 있는 홍영석입니다. 이건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로 농사를 좀 잘 졌어요. 사과 농사를 잘 져서 이게 군산의 선유도입니다. 선유도에 짚라인 타고 저희가 처음 여행을 갔던 장면입니다. 저희가 내려올 때 이게 저희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농계 생가마을이라고 해서 장수에 오시면 꼭 들리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마을 어르신이 주신 집으로 2017년까지 살았고요.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막막해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2017년에 이 집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요. 제가 2017년에 마을 사무장을 하고 2018년부터 19년까지 귀농귀촌 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집을 좀 많이 구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좀 주인이 까다로운 경매다 보니 이 집이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경매가가 1차 유찰되고 4,600에 나왔는데 제가 4,600, 1,000원을 써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구했고요. 이 집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을 했습니다. 리모델을 하고 현재도 이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어디서 구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과농사 졌던 1,000만 원 하고 종잣돈 1,000만 원을 갖고 제가 장계농협에 갔습니다. 가서 담당인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죠. 제가 1,000만 원 따왔다. 대출을 해줄 거냐 했더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이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실건평수가 딱 30평입니다. 꽤 크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려와서 저희 장인어른이 땅을 500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미자 농사를 하고 있으니 제가 500평 조성을 했고요.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해서 농부를 타고 올라가서 열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받았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철근을 해가지고 이제 하우스를 5동을 쳤습니다. 동네 형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서 이 일을 하면 되게 힘들었지만 그 동네 주민들 형님들하고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거 같이 휘었어요. 같이 휘면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미자 하우스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오미자 모습입니다. 요거를 가을에 따가지고 팔았고요. 아까 500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제일 유명한 게 한우, 사과,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저희 동생이 저한테 돈을 좀 줬어요. 4천만 원이나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인삼밭을 하는 땅 1,200평을 3만 5천 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땅을 사과 농사를 짓기를 제가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인삼밭 옆에 같이 사과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농사를 짓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사과 농사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밭 조성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농기계도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그리고 창고도 크게 있어야 되고 사과가 수확을 했으면 그걸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까지 3년이나 되는데 3년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 한 6년째 정도 돼야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게 인삼밭이었습니다. 인삼밭이었는데 전부 뽑아내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소똥이에요. 소거름입니다. 이거를 12차를 10톤째 12차를 받아가지고 이걸 전부 내려온 해 1년을 못 폈습니다. 왜냐면 인삼밭이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못 폈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로 갈고 사과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파이프를 세워줘야만 됩니다. 그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파이프를 사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게 내려올 때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요 녀석이 저희 그 당시에 4살, 그 당시에 7살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 묶어놨죠.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묶어놓은 게 나무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얇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망도 쳐줘야 됩니다. 왜 쳐주냐면 이 진앙이나 장수 같은 경우는 그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순이 오면 고라니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망작도 저희 부부가 다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직접 했던 거고요. 관수시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농수로에서 모터로에서 했고요. 이걸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관정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과로 2곳에는 다 관정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모습이죠. 오미자 밭 같은 경우는 2015년, 사과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에 했고요. 분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50%씩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역시 일은 저희가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절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돈은 다 드리지 말고 군에 가서 보조사업이 있으니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라, 교육도 받아라 말씀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선별 창구를 저희가 마련했는데 창구 짓는 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마을 창구가 보니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연수로 100만 원 주고 제가 구입하고 있고요. 선별기는 농기계 융자를 이용해서 2,100만 원에 지금 선별기 구입을 했고요. 관정 2곳에 800만 원 들어갔고 저온저장 5평에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성돼서 몇 년이 지난 모습이죠. 아까는 이렇게 나무가 얇았죠. 그리고 오미자도 이렇게 됐죠. 보시면 여기 큰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 필레는 이 앞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마을 창고였습니다. 이게 안에 선별기를 들어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여기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마을 의장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5평짜리를 할 때 90%로 받았습니다. 보조사업 90%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차도 역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방제차는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이게 돈을 주고 살려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한 번 빌려 3만 원입니다. 하루에 3만 원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계 빌리기 어렵지 않냐고. 막상 전화를 하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겪어보니. 왜냐하면 기계는 한정이 돼 있고 빌릴 사람이 많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빌립니다. 그러니까 귀농하시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똑같은 조건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마시라. 꼭 먼저 준비를 하고 하셔야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농기계 임대소에 있는 주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연락이 와요. 이때 기계 빌리지 않겠냐고. 사람이 또 미리 알려주시면 친해지시면. 21년에 저희 농원에서 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물 수질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 검사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따라서 농약 잔류 검사합니다. 그리고 농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지입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판장에 올릴 때 지입 마크가 있는가 없는가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했고요. 실소도 궁금하시죠?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오미자를 처음 땄을 때 이건 제가 다 일찍 기록해 놓은 겁니다. 1년에 총, 그러니까 가을에 잠깐 했을 때 797만 7천 원을 했고요. 여기서 배송비 빼고 뭐 하니까 실소득이 677만 1천 원이었고요. 18년은 저희가 냉해를 받아가지고 오미자를 못 땄습니다. 저희가 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되고 주민이 도와줘야 된다. 19년에는 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사가 금액이 크지 않죠. 20년에는 저희가 한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때 저희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농사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정말. 근데 우박이 왔어요. 갑자기 와서 사과가 큰데 거기에 공보처럼 다 이렇게 있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박 피해금도 받고 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작년에 경우를 말씀드리면 홍로만 저희가 서울 공판장 낸 게 1,800만 원 하고 두 번 물렸는데 1,300에서 한 3,000만 원 됐고요. 부산은 한 개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미자 지금 담가놓은 게 한 600kg 정도 됩니다. 이걸 하면 가을까지 오미자청 택배로 제가 아시는 지인들한테 팔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시면 그 소득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장수는 소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육두수 500마리 되는 큰 소막에서 네팔 친구하고 저하고 소 500마리 키워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장수에 살려면 소를 모르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막에서 일하는 경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어르신이 나 잠깐 어디 나갔다 올 테니 여행 갔다 올 테니 2박 3일 동안 우리 집 소 밥 좀 줄 수 있겠나? 그럼 제가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마을 사무장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2년 정도 했었고요. 18년부터 19년까지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제가 했었고요. 여기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수 골프 리조트에서도 있었고요. 이 나머지 기간, 여기 없는 기간 동안은 건설업도 노가다를 나가기도 하고 장수에
토마토도 하니까 토마토 하는 데도 가고, 그 다음에 산에 나무 심다 그러면 나무 심 데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현재는 하누리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농사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아침 일찍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서울에 살 때는 늦게 이제 퇴근하고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4시 반에 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다시 나가니까요. 어느 자료에 이게 있더라고요. 농업할 때 전업 비율 하고 경업 비율 하고, 이 경업도 한 가지만 하느냐 두 가지만 하느냐 이렇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겪어보니 한우는 소득이 높은 대신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좀 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처음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과는 사과 재배 최적화를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경북에서 사과농사를 졌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찾아서 오신 거기 때문에 더 낫고, 저희도 다른 배추라든지 해봤지만 사과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가격이 큰 게 좀 단점이고, 오미자는 칼로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많은 분들이 오미자 농사를 접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제가 왜 귀농을 하였을까 이번 정리하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관계더라고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농사도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잘난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사람이 같이 도와줘야 되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누리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매년 저희가 사과 농사를 짓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사과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이 센터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사를 따보세요. 저희 사회복지사가 이제 시집을 갑니다. 이제 시집을 가니 들어오세요 해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한 다음에 해보는 것을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요. 우리 몫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21년 5월 7일 저희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저희 사과밭 옆에 있는 그 곳에 수목장으로 저희가 모셨거든요. 여기는 저도 이제 이곳에 묻힐 예정입니다. 장수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저를 보담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열심히 살면서요. 이제 저희 형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꽃잔디 심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사과밭이에요. 그 사과밭 뒤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참 예쁩니다. 요게 아까 말했던 홍삼스파입니다. 지난 홍삼스파로요. 아이들 그 초등학교 못 갔다가 올 그 1월달에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후원 얻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제 농사를 치면서 농수업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한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교육과 교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 논리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해진 법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방식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농사 이상으로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요. 생산과 공급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동영상이 3분인데요. 이 동영상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느 야구 선수의 얘기입니다. 맨날 2군만 전전하다가 어느 순간 결승타를 친 야구 선수의 얘기인데요. 제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틀어줘야 될 시간이 안 돼서 이걸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청취자와 군대 발표 연사부는 시작대에서 시작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